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6년 6월 11일자를 시작하겠습니다. 소리내어 읽어서 이해해 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138년의 기다림, 시진핑이 평양에서 열어젖힌 동해 15km의 빗장. 원동욱 동아대학교 교수 프레시안의 6월 10일 날 기고한 내용입니다. 제가 우려했던 내용이 또 그 프레시안에서 교수의 기고문을 게재했네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진핑 평양 방문과 동북아 지경학의 대전환. 두만강의 동쪽 극단 중국 지린성 훈춘시 팡찬촌 북중로 세 나라 국경이 만나는 이곳의 전망대에 오르면 동해가 보인다. 눈으로 보이는 거리가 불과 15km다. 그런데 그 바다로 나가는 배는 없다. 훈춘에서 15km만 가면 동해인데 중국은 대신 1000km를 돌아 다롄항을 통해 서해로 나간다. 이 어처구니 없는 우회는 13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860년 베이징 조약으로 청나라가 연해주를 러시아에 양도하면서 동해로 나가는 길이 막힌 것이다. 중국의 두만강 출해권은 종이 위의 권리로만 존재해왔다. 1991년 중소국경협정 제9조는 오성 홍기를 단 중국 선박이 두만강 제33개점 이하에서 동해로 항행할 수 있음을 명분화했다. 1992년에는 실제 시험 항행까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후 아무 진전이 없었다. 북중로 삼국 간의 관계와 지정학적 이해가 끊임없이 엇갈렸고 세 나라의 경제발전 수준과 협력 의지가 달랐으며 무엇보다 도강의 물리적 조건이 최악이었다. 1938년 장고봉 사건 이후 일본이 고의로 강바닥에 말뚝을 받아 항로를 막은 이래 수십 년간 방치된 두만강 하류는 토사와 연안섬으로 뒤엉켜 대형 선박이 통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가장 결정적인 물리적 장벽은 교량이다. 1959년에 건설된 러북 우이교 철도교의 상판 높이는 7 내지 11m에 불과해 대형 화물선은 원천적으로 통항이 불가능하다. 변수가 달라졌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바꾼 힘의 방정식. 가장 큰 변수는 러시아다. 2026년 5월 중로 정상회담 공동성명은 두만강 출해 문제를 기존의 건설적 대화에서 1991년 협정 제9조 정신에 따라 북한과 함께 계속 3자 협상 작업을 잘해 나간다는 표현으로 격상했다. 북한의 셈법도 달라졌다. 러시아와의 밀착으로 자원 대 원조의 구도를 만들었지만 그것만으로는 경제적 발전과 도약의 한계가 있다. 중국은 이미 2000년대 후반 북한으로부터 나진항과 청진항 부두의 3 내지 50년 장기 사용권을 확보한 상태다. 훈춘 투몬에서 나선을 잇는 육상교역도 이미 활성화되어 있다. 시진핑이 평양에서 꺼낸 배. 시 주석은 두만강 출해권을 직접 명시하는 대신 더 영리한 방식으로 접근했다. 변경통상부의 전면 재개통, 민항항공편과 국제 여객열차 운행 재개라고 표현이 됐었죠. 코로나 이후 교류 정상화의 언어로 포장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 경제를 중국 중심의 물류 경제권에 깊숙이 편입하는 구조화 작업의 첫 단추다. 대만연합본은 이번 방북과 관련해 중국이 교량 높이를 높이고 준설 작업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두만강 하구 개조 방안을 이미 제시했다고 전했다. 중국이 설계, 설비, 시공 인력을 대고 북로는 상징적 수준으로만 출자하는 방안이다. 물리적 장벽인 교량과 하상 문제를 중국 자본으로 해결하고 그 대가로 항행 규칙과 물류망의 주도권을 주겠다는 구상이다.
단기적으로는 대형 화물성 직항이 아닌 우회로의 고도화가 현실적인 경로다. 훈춘에서 육로철도로 나선까지 이동한 뒤 동해로 출항하는 레일앤시 철도 해운 연계 복합 운송 방식이다. 나진항은 이미 잘 발달되어 있고 잘 다져진 도로에도 컨테이너 트럭이 많이 돼 있어서 중국 입장에서 두만강 하류보다는 이 루트를 이용하는 면에서 효율적이다. 그럼에도 장기적인 목표는 두만강 하구의 직접 통항이다. 구체적 경로는 3단계로 그려진다. 1단계는 하상 준설과 중소형 바지선 통항 규정 제정, 2단계는 나진항 연계 복합 물류의 제도화, 3단계는 우이교 개척 또는 신공로교의 상판 리프팅 시스템 도입을 통한 대형 선박 직항 실현이다. 이것이 현실화되면 동북 삼성의 물류 비용은 30% 이상 절감되고 훈춘의 대외 무역 총액은 25%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일본의 초긴장, 미국의 복잡한 셈법, 니케이, 산케이 등 주요 일본 언론은 이번 북중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두만강 하류 개발을 통한 중국 선박의 동해 진출을 일제히 지목했다. 특히 산케이 신문은 중국이 동해 진출에 성공하면 홋카이도와 사할린 사이에 소야 해협을 거쳐 북극해로 이어지는 부동해로를 확보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두만강 출해권이 현실화되면 한미일이 공조한 동해 포위망에 북중로가 끼어드는 격이 된다. 중국이 동해를 자유로이 출입하게 되면 이를 관할하는 새로운 해군 전력의 필요성이 생긴다. 논의되는 북극 함대 구상은 이런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다. 북중로 3자 물류 안보 협력의 제도화는 미국의 대북 제재 체계를 구조적으로 잠식한다. 두만강이 열리는 순간 제재의 구멍이 물리적 통로로 전환되는 것이다. 한국의 자리, 이재명 정부의 대두만강 이니셔티브 GTI는 통할까? 흥미로운 것은 한국의 대응이다. 북중로 3자가 협력 기조를 구축하는 동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6월 4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제11차 울란바토르 동북아 안보대화에서 한반도 평화공존과 동북아 공동번영의 길을 주제로 한 특별 강연에서 정전체제를 종식하고 한반도 평화체제와 체제 구축 방법을 제시하였다. 한국 관료가 언제부터 몽골회의에 참석했는지 처음입니다. 처음 가가지고 그 중국한테 이로운 발언을 하는 이런 애들이 과연 매국노 아닐까요? 친중 매국노들이 지금 현 정권에는 득실득실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진행해 보죠. 핵심의 1단계에서 미중 남북 사자회담을 먼저 열고 몽골과 러시아, 일본을 2단계로 참여시키는 유연한 구도였다. 여기에 서울 베이징 횡단철 고속철도와 대두만강 이니셔티브 GTI를 함께 내놓았다. 북한이 한국의 방안을 선뜻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고 중국이 한국의 이니셔티브에 의존해 판을 짤 이유도 없다. 결국 이 구상이 현실화되려면 북미 관계의 변화라는 전제 조건이 먼저 충족되어야 한다. 물리적 통로는 닫혀 있다. 그러나 판을 짜는 쪽은 중국이다. 요약하면 현재 두만강 하구의 상황은 통이불창, 즉 통하기는 하나 원활하지 않은 상태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6나라에 동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삼각주, 북태평양과 북극해로 이어지는 해상 전략 통로, 이 공간의 게임 규칙이 이번 평양회담을 기점으로 3자 협상의 제도적 틀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이 결정적이다. 그 지도가 다시 그려지는 동안 한국은 지금 어느 자리에서 어느 방향을 보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미래의 동해는 우리의 목소리가 빠진 채로 설계될 것이다. 그래서 제 읽어보고서 이런 견해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대도망강 이니셔티브 GTI는 현 지경학적으로는 중국만 이롭게 하는 친중 매국노적인 구상이다. 한국이 어느 자리 어느 방향으로 보고 있느냐로 질문형으로 하지만 원동욱 교수의 어휘 속에 친중 매국노적인 냄새가 퉁퉁 나는 것은 저만의 느낌일까요? 두만강 개발은 한반도 통일 또는 중국 해체로 인해 조선족 자치주가 독립했을 때나 가능한 일이다. 그전에는 매국노적인 계획이다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원씨가 희귀성인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가급적 인격 모독적이나 인신 공격적인 것은 피해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다른 표현으로 해서 이 원씨가 우리나라의 고유한 성인지 아니면은 중국에서 귀화한 성인지 그것이 저는 좀 궁금하네요. 내래 친중 세력을 숙청한 것을 기억하라오야. 김정은이 속으로 그렇게 얘기해서 자기 고모부 누구죠? 그 장성택을 처형을 했죠. 그런 김정은이가 시진핑한테 종속되는 것을 북한은 이제까지 자주 주권을 얘기하는 나라인데 그거를 그 동남아 중국의 1대1로처럼 그런 운영권이라든지 그런 항구를 그 두만강 개발을 해서 그걸 뺏길 김정은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정은아, 나는 너를 믿는다. 나중에 같이 하자고. 미국하고 같이. 그래야 너도 돈을 번다. 그래서 정동영이가 가서 몽골에 가서 울란바토르에서 동북아 평화회의를 했다면은 먼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것부터 언급을 했어야 될 것입니다. 저라면은 다른 건 몰라도 요거만큼은 얘기했을 것 같아요. 몽골이 원하는 지하자원 수출 철도로 분명 미국이 끼어들 것이다. 자, 울란바토르에서 이렇게 도시가 되어 있는 대로 해가지고 몽골 우측에 중국하고 가까운 국경 쪽으로 가가지고 지지할빈으로 가가지고 다칭시를 통해서 하얼빈으로 와가지고 바로 내려가든지 무단장 시도 언급이 많이 돼서 개발이 되려고 하는 데죠. 제가 알기로는. 뭐 그러니까 요거는 뭐 그 여객 소통을 위해서라도 그렇고 지금 철도도 뭐 어떻게 나져 있는지 모르지만 하얼빈에서 지린시 길림시로 와서 길림성호를 통해 가지고 중요한 것은 원 교수는 그 훈춘이라고만 자꾸 얘기를 하고 하는데 빠진 게 뭐냐? 조선적 연변 조선적 자치주를 통과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되지 않겠냐? 문제는 뭐냐? 이렇게 해서 그 낮은 항에 그 몽골의 석탄이라든지 그 다음에 구리광산 이런 것들을 이 항구로 오게 해서 우리나라가 수입을 우리나라도 왜 그런 걸 하느냐 그러면 우리나라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요. 몽골도 원하는 바고 윈윈하는 그러면은 중국하고 북한은 뭐가 이익이 되는데 이 통과세를 받으라 이게 통과세를 석유도 파이프라인 같은 거 다 그렇게 해서 이득을 보는데 그러니까 철도 이렇게 해 가지고 설이 어 아직 중국이 그 동북삼성 지배자니까 나중에 그 동북삼성 내놓고 중국이 해체되길 바라지만은 중국 그 통과를 먹어. 그리고 북한도 그 두만강 쪽으로 해서 그것도 먹어. 그리고 연변 자치도도 요건 특별 해가지고 조선족 자치주도 그 경제 혜택이 가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면은 그리고 그 몽골의 그 지하자원 내지 이런 것들은 꼭 한국만 수입을 하는 게 아니고 미국도 수입해 가겠다. 지금 트럼프 아저씨는
ESG고 나발이고 화력 석탄 발전도 불사한다. 지금 AI 때문에 지금 발전이 아주 시급하다. 지금은 몽골이 다 막혀 있으니까 싼 가격에 중국에 석탄을 팔 수밖에 없어요. 몽골에 무지막지한 구리광산이 발견이 돼 가지고 우리나라가 개발을 해 보려고 어 했었다는 그 산업계 출신들의 얘기를 들었는데 포기를 했는데 가져오는 돈이 너무 실현 불가능하다. 이런 걸 정치적으로 좀 해결해 주면 어떠냐 이게요. 그 석탄 그 광산이 그 몽골 남쪽인가 어디에 있다고 그러는데 울란바토르하고 그냥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그 내부 철도 같은 것도 또 있을 수 있고 그런 거가 내몽골이나 이런 데로 터면 중국을 너무 많이 경유하니까 불안하죠. 그러니까 가장 단축한 거리로 해야 될 겁니다. 만약에 사태 때 그 길림성부터 먹는 거로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기적인 그런 야망, 꿈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신당해도 배신당해도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북한의 숙명, 중국의 대북 배신사, 헤이신찌 저널리스트 코리아 리포트 편집장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7년 전 방북 때와 마찬가지로 시 주석을 꾸준히 접대했다. 그 역량 때문인지 시 주석은 시정일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어 중국 내에서 보기 힘든 미소를 곳곳에서 보여줬다. 무엇보다 두 정상이 늘어놓은 미사 여구와는 달리 정말로 두 나라는 늘 운명을 같이 해왔을까? 또 국제 정세가 아무리 변해도 상호 입장은 불변하는 것일까? 더욱이 북한은 이번 시 주석을 방북을 계기로 러시아를 대신해 중국을 다시 제1의 우방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장래에 걸쳐 유지할 수 있을까? 거기에는 큰 의문이 남는다. 북한의 대중불신은 뿌리 깊다. 그 배경에는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여러 차례 배신당했다고 인식하는 역사가 깔려 있다. 동맹국으로서 강구하기 어렵다고 북한이 받아들인 사례가 적지 않다. 자신의 기억으로 이게 전문가네요.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 북한이 보이콧을 요구했음에도 중국은 이를 무시하고 대회에 참가했다. 1992년 중국은 북한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국과 수교했다. 1995년에는 장점인 국가주석이 북한이 아닌 한국을 먼저 방문했다. 1997년에는 중국 체류 중 한국 망명을 표명한 황장엽 당 비서의 인도를 거부하고 망명을 용인했다. 2006년에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에 따른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찬성하고 그 후 2017년까지 합계 10회의 제재 결의에 동조했다. 2012년에 원자바오 총리가 북한은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주민생활을 개선해야 한다고 한 것에 대해 북한은 내정 간섭으로 받아들였다. 2013년에는 김 위원장의 고모부인 장성택에 대해 중국이 후원하고 정권 장악을 뒷받침했다는 의혹이 북한 측에서 확산됐다. 2014년 시 주석은 취임 후 북한이 아닌 한국을 먼저 방문했다. 2015년에는 중국 측이 모란봉 악단의 공연 연목에 이의를 제기한 결과 이 악단은 중국 공연을 중지했다. 최근 2024년에는 푸틴 대통령의 방북에 시기를 맞추기로도 하듯 중국은 한국과의 외교안보 대화 2+2를 개최했다. 북한은 이런 국면마다 매번 강하게 반발하며 중국 비판을 거듭해왔다. 예를 들어 중국으로부터의 핵실험을 비판받을 때는 중국의 핵실험을 들고 나와 바지를 팔아서도 핵을 가져야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반박했고 2009년 위성이라 칭하는 대포동 발사와 2차 핵실험 때에도 북한은 외무성 대면인 담화 5월 29일에서 우리 앞에서 위성 발사는 주권국가의 자주적 권리라며 정작 위성이 발사되자 유엔에서 규탄하는 책동을 벌였다며 중국을 가리켜 미국에 아부하는 추종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은 2017년이다. 북한은 6차 핵실험을 실시한 뒤 우리의 뜻을 오판하고
어느 나라 미국의 실력 경제 제재에 나선다면 적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을지 모르지만 우리와의 관계에 미칠 파국적 결과를 각오하라. 조선중앙통신 4월 21일에 공격 경고하고 중국에 대해 사실상 국교 단절을 불사하는 강경 자세를 보였다.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은 생전에 옛 소련과 중국이 잇따라 한국과 수교한 데 충격을 받고 강대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동맹국을 희생시킨다. 영원한 친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중국은 결정적인 국면에서 우리를 배신한다고 말했다. 중국을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위에 경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용인도 못 푸는데 호남부터 띄우나 정치가 반도체 공장 부지 정하는 나라의 미래. 이날이 뉴데일리 경제 6월 10일자입니다. 용인도 물전기 못 풀었는데 호남부터 거론. 패키징 검토와 전공정 팩 분사는 다른 문제. 기업 투자 판단보다 지역 안배 앞서선 안 돼. 반도체 공장 입지는 정치권의 지역 안배 카드가 아니다. 한번 정하면 수십 년간 투자와 인력, 협력사, 생태계가 따라붙는 국가 전략 산업의 심장부다. 그런데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설을 마치 정치권이 나눠 가질 전리품처럼 소비되고 있다. 광주 전남장성, 새만금 등 지역명이 오르내리고 수조 원대 투자설까지 붙었다. 양산은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의 기대는 이미 투자 발표가 임박한 듯 앞서가고 있다. 호남 투자를 모두 배척할 이유는 없다. 전공정 폐비 아니라 첨단 패키징 후 공정이라면 검토할 수 있다. AI 반도체 수요가 커지면서 HBM 고대역 폭 메모리가 2.5D, 3D 패키징은 새로운 병목으로 떠올랐다. 여러 개의 칩을 하나의 시스템처럼 묶는 패키징 기술은 AI 가속기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공정이 됐다. 전력과 용수 부담도 전공정 팩보다 상대적으로 낮다. 용인 평택 이천 청주 축은 하루아침에 그어진 선이 아니다. 삼성전자의 평택 화성 기흥, SK하이닉스의 이천 청주, 앞으로의 용인 클러스터는 수십 년 동안 공정기술과 인력, 협력사, 물류망들이 이루어지며 만들어진 산업 생태계다. 숫자를 보면 더 분명하다. 용인 반도체 산단은 2035년 기준 하루 76만 4천 톤의 공업용수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미 국가 산단으로 지정되고 장기간 준비해온 용인도 물과 전기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보 해체하겠다는 민주당, 그 지역 서울 한강 어디 보를 해체하겠다. 이런 것들 환경보호를 주장하면서 그런 애들이 또 반도체는 그러면은 호남으로 가면은 영산강도 있고 그 다음에 섬진강도 있고 그 다음에 금강은 충청도 쪽인가요? 어쨌든 어, 거기에는 보가 없나? 자식들이 반도체 공장에는 넓은 땅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24시간 끊이지 않는 전기, 안정적인 공업용수, 초순수 처리 체계, 송전망, 숙련 엔지니어, 협력사 대응 체계가 동시에 필요하다. 인력이 이동할 수 있는 주거 환경도 필요하다. 대학과 연구소, 교육 인프라, 정주 여건까지 함께 설계되지 않으면 공장은 지어도 생태계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정부가 할 일은 특정 지역을 지고 공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기업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투자 조건을 만드는 일이다. 전력망을 깔고 용수를 확보하고 인허가를 줄이고 세제 지원을 설계해야 한다. 용인도 아직 물과 전기를 풀지 못했다. 그런데 광주와 호남부터 띄우는 정치 언어가 앞서고 있다. 반도체는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자 국가 전략 산업이다. 균형 발전도 중요하지만 국가 핵심 산업의 경제력을 앞지를 수는 없다. 공장은 표로 짓는 것이 아니다. 반도체 공장은 더더욱 그렇다. 최태원, 차기 반도체 공장 입지 한국 아닐 수도. 그러니까 속시꺼니까 A, C, XX
MBN 뉴스 6월 10일 젠슨항과 AI 더 많은 협력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 한일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최태원 회장은 전날 니케이 포럼 대담에서 한일 양국이 반도체, AI, 에너지 등에 적극적으로 손을 맞잡으면 새로운 국제 질서의 룰 메이커로 도약할 수 있다며 협력 의제 빅텐트 구상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균형발전, 균형회로라는 말들이 전매 특허로 쓰이는데 이 말은 사회주의의 다른 말이죠. 균형이 아니라 지역 특화 발전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합니다. 어, 대만 TSMC의 일반 구마모토 반도체 공장 건설을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는 직접 한번 밖에서만 볼 수 있는 거죠. 해봤지만은 그 공장이 들어오면서 협력업체들이 주변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구마모토 시에서는 그 인프라를 위해서 그 주택 단지 이런 것도 정비해 나가고 있는 것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가 그 혼다의 그 본산지가 있기 때문에 기반 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그런 등등을 봤을 때 또 뭐 지진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 구마모토 쪽이 그 대중국 미사일 이 기지라든지 지하 육군 그 벙커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그 해군 본거지가 구마모토에 뭐 어딘가 그 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뉴스들을 보면서 왜 구마모토에 TSMC가 공장을 지었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생각해 본다면은 최태원 회장의 생각이 어디에 가 있는지 감을 잡을 것 같은데요. 한국이 아닌 속 시끄러우니까 AX 일본 구마모토하고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예측을 해 봅니다. 미국 테헤란을 헬리콥터 추락의 책임으로 돌린 후 이란에 대한 공습 개시 보복 촉발. 존 캠블로 AP에서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수요일 새벽 테헤란을 미국 공격 헬리콥터 추락의 책임으로 돌린 후 이란에 대한 공습을 시작했으며 이란의 새로운 공격을 촉발하고 전쟁 종식을 위협하는 보복 공격을 더욱 확대했습니다. 이란은 바레인과 쿠웨이트의 현장에 공격을 가했으며 이에 대응하여 경보를 울리고 방공망을 발사했습니다. 요르단은 또한 이란이 미국이 주둔한 공군기지를 향해 쏜 미사일 오발을 격추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공격은 중동을 뒤흔듭니다. 미 공군과 해군의 전투기가 이란에서 공습을 감행했다고 미국 중앙사령부는 방공 지상 통제에서 감시 레이더 기지를 목표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반다르 아바스와 캐심섬 주변의 공습을 인정했지만 피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벽화 그림은 베이루트 공격 이후 이스라엘과 이란이 파워볼 공격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8일 월요일 테헤란 시내의 한 여성이 미사일 공격을 받고 있는 미국 항공모함을 묘사한 벽화 옆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미국 항공모함인데 겁을 먹은 표정으로 이런 식으로 내고 있네요. 대만 훈련 중인 미국산 이동식 발사 시스템에서 중국 방향으로 로켓 발사. AP 뉴스입니다. 대만 군부가 수요일 중국의 공격을 격퇴하기 위해 총격 이상 이동식 발사기에서 중국 방향으로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미국이 공급한 시스템인 하이마스는 이전에 테스트된 적이 있지만 이번 실사격 훈련은 자치성과 중국을 구분하는 좁은 대만 해협에 로켓을 발사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왕밍후의 육군 병장은 현재의 적의 위협으로 인해 대만을 국가 최강의 군대로 보호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하이마스 훈련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군은 물에 들어가기 전에 해안에서 멀리 날아가지 않는 단거리 훈련 로켓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 후 이 패키지가 보류된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2026년 6월 10일 수요일 대만 타이중 실사격 훈련 중 하이모빌리티 포병 이런 거에서 하이마스 로켓이 발사되고 있는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중국을 향하여 세계 수준으로 자유대에 따라잡았어? 소총을 장착한 전자동 대드론 사격장치 총화연에서 선보여 사수는 트리거 당기기만 하면 됩니다. 6월 10일 일본 탈권 뉴스 여기 제가 가입을 했습니다. 원래는 대보병용 조준기, 최근 정찰이나 자폭 공격에 사용되는 소형 드론, 무인 항공기는 전선 대원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2026년 후지 종합화력연습 총화연에서는 소총을 든 육상자위대원의 드론 대처 장면이 전시됐습니다. 거기서 사용된 것이 소화기 사격 관제 시스템 스매시입니다. 스매시는 이스라엘의 스마트 슈터사가 개발한 소총, 어설트 라이플 등에 장착하는 조준 보조 장치입니다. 일반적 조준기는 목표를 확대하거나 조준을 십자나 광점으로 나타낼 뿐이지만 무려 스매시는 명중하는 타이밍까지 발포를 자동 관리한다라고 하는 놀라운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수 자신의 움직임과 함께 최적의 타이밍이 될 때까지 발포를 기계적으로 억제합니다. 즉 사수는 트리거, 방아쇠를 계속 당기는 것만으로 조준이 완벽하게 맞는 순간에 기계가 작동으로 발포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군이 장면을 소총을 스매시를 장착한 M4 소총을 겨눈 미국 육군 병사, 일본 무기 현대화 착착 진행되는데 이스라엘한테 쓸데없는 짓을 한 그래서 이스라엘 무기를 수입할 수 없게 망쳐버린 이재명이 진짜 문제네요. 이 친구. 이거 진짜 레인덕 이런 게 아니고 그거 지금 드론 이 향후는 뭐 전차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드론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날아오는 드론을 미사일로 막을 수는 없는, 비싼 미사일로 막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소형 드론들, 그 자폭 드론들을 어떻게 공중에서 떨어뜨릴 거냐. 그게 북한군이 그 우크라이나 내전에 가서 희생하면서 터득된 그런 건데 우리도 그런 이 전투 경험, 간접 경험이라도 하려고 그러면은 그런 걸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되는데 이런 뉴스를 보면서 우라통이 터집니다. 우라통이. 이스라엘이 뭐 국제적으로 공격을 받든 뭐 비판을 받든 그거는 뭐 그런 얘기고 이스라엘한테 그러면 안 된다, 야. 응? 그거 좀 잘 지내, 이스라엘. 이재명 레임덕의 시작, 지방선거 폭풍. 이것도 시간을 들여서 읽어볼까요? 목룸에 있은 6월 10일자 방송입니다. 코스피는 지방선거 끝나고 내려갈 것이라고 예상했고 다시 오르는데 그 원인은 지금 연금 태우는 중이다. 자료를 찾고 있는 중이다. 재미있는 것들이 많다. 지금 큰일 났는데 그걸 안다면 만약 재선거한다면 민주당 안 뽑을 것이다. 지금 여러 자료들을 지금 조사하고 있고 그런데 이 민주당이 대표할 만한 그런 자료들을 지금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잠실 조용히 갔다 왔다. 어깨 녹색 테이프 붙인 사람들, 저 사람들이 운영한다고 한다. 다른 색깔을 붙인 사람들도 있고 순수한 자원봉사자들은 아닌 것 같다. 녹색 테이프 초기 자원봉사자들은
순수하게 온 것이다 해가지고 이 인쇄물이 아니고 수기로 해가지고 자기 일반 시민들이다 재선거를 외치기 위해서 왔다. 우리는 출력물 이런 거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펜으로 직접 적은 종이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뭐 돈 들여서 이렇게 계획된 그런 시위가 아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모두의 안전을 위해 경찰교대 근무 시간을 존중해 주세요. 이런 것까지 했는데 지금 언론 뉴스들은 이상한 방향으로 보도들을 하고 자빠졌죠. 이 한국의 언론 새끼들도 전부 다 빨갱이 애들이 됐는지 지금 변질이 되고 가고 있는 것 같긴 하다. 이 판은 키워지는 것이 맞을 것 같다. 태극기 부대 들어온 것은 당연할지도 모른다. 거기에 온갖 세력들이 오는 것 같다. 친미 외치는 애들도 많이 있다. 그냥 커진 판이 아니다. 깨끗한 물에는 물고기가 살지 않는다. 흙탕물이 되어서도 그 방향이 어디로 갈지 보도록 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이 빨리 내려오는 게 각이 맞다고 본다. 처음 순수성은 흐려질 것이다. 이준석이 여기는 왜 갔냐? 그러니까 여기 당신 왜 왔어? 해가다가 이 밤에 이게 새벽 4시쯤인데 아침 7시가 돼도 안 가고 있는데 대화를 하는 거 보면은 너 여기 왜 왔니? 왜 왔니? 빨리 가라오. 이러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부정선거도 말이 나와야 된다고 공언하는 것 같습니다. 재선거를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편단심 이재명을 한 애들은 어 걔네들이 문제다 이런 얘기죠. 홍콩 시 민주화 시위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모인 시민들이 질서 있게 쓰레기 봉투에 했는데 이 다른 언론 뉴스 기억하기는 쓰레기 천지 뭐 이따위를 발언하는데 이 사진을 직접 찍은 걸 보면 이 정도면은 질서 있게 쓰레기를 모아놓은 거죠. 이런 걸 가지고 쓰레기 천지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우리 언론 새끼들이 진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성조기가 나타난 거에 대해서 저도 이거 왜 이러니 우리끼리 해야 되는 거를 이 성조기 이거 곤란하다. 북한식 빨간 마을을 두른 애들도 있었다. 그런데 피곤을 표현하는 애들도 있었다. 이게 동원된 애들이다. 일당받고 그런 것 같아요. 자, 필요하시면은 이것은 좀 화면을 정지해서 읽어봐 주시고 이런 것도 있네요. 마침내 밝혀진 트럼프의 비밀병기. 전 세계 선거 조작 통신 데이터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수 틀리면은 써먹을 때 있다. 뭐 이런 얘기고 선관위 공무원들 동남아 출장 갔다. 이런 얘기들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물 흐러뜨리려고 프락치 같은 애들도 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도 소개를 하고 있고 이게 6월 4일 날이 천안문 사태 날짜와 비슷한 게 또 흥미롭다. 어, Has anyone ever seen a happy communist? 공산주의자들이 행복한 적이 있나요? 뭐 이런 식으로 6월 4일 날 천안문 사태를 기념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날린 것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재선거 안 하려고 책임 회피성 해외 도피 아니냐라고 규정해 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재명이 주권 감수성 언급을 했는데 저도 이게 말을 만들어내는 참 저도 방송을 했습니다만은 그런 수준의 대통령 이게 주권 감수성이 있다 이 얘기가 아니고 감수성이 이런 표현이 아니죠. 주권 참정권이 이번에 무시를 당한 거에 대해서 재선거를 하라 하는 거죠. 용지 부족 투표소 전국 91곳 수사 본격화 투표 중단 후 재개 26곳 5일 발표 때보다 늘어나 뭐 이런 등등 이거 사실 중대한 사건이다. 투표용지 부족한 것은 그리고 그 총리하고 이 대학생과의 간담회 이 청년이 얘기한 거 참 객관적이고 정치 좌우 논리에 돌아가지 않고 나름대로
그 총학생회 이런 애들이 청년들이 그 대화를 했는데 객관적인 목소리로 그 발언하는 내용을 자세히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것도 그 한번 소리내어 읽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외신도 그 좀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현주 의원이 자기가 최고위원직에 물러나면서 2030 세대는 시대 여건 변화에 따라 관점 변화, 극우와 보수와 단정하는 건 편협한 시각. 좋은 얘기를 했어요. 이 이현주 의원이. 어, 제 사무실 창문이 그 감나무, 제가 2층에 있는데 이 방충망 때문에 이게 더 자라질 못하고 이렇게 꼬부라진 거에 대해서 미안해 가지고 한번 찍어서 좀 재미삼아가 아니고 녹색을 보면서 그 밑에 있는 가지는 그걸 알고서 미리 아예 외벽 밑으로 가지가 그냥 위로 뻗는 게 아니고 지가 알아서 밑으로 쭉 자라고 있네요. 이게 그 나무도 뭔가 그 두뇌가 있는 것 같은 느낌 같은 느낌. 음, 그런 게 들어갑니다. 신보수주의 선언, 뭐 스킨 인 더 게임으로 해서 행동에 책임진다는 그런 거를 소비자 주권 시대로 좀 바꿔봤고요. 그다음에 그 상권 분립을 소비자, 사용자, 노동자로 대체해 봤습니다. 이세 교접이 되는 이 교합점이 자정장치가 되고 그러길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정장치를 만들어내는 정치인이 정권을 획득하시길 바랍니다. 이 자정장치가 이 한인밀 동맹과 자유자본주의 경제의 이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그런, 이거야말로 린치핀 같은 거를 딱 끼워 넣어 가지고 점점 튼튼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에, 나라가 되기를, 그 K 이런 나라가 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내용을 좀 바꿔 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바이.